뉴욕의 상징이 된 센트럴파크처럼 창원에도 파크라이프 시대가 열립니다. 생태, 문화, 힐링이 어우러진 104만 창원 시민의 센트럴파크. 대상공원의 눈부신 변화를 기대하세요. 창원 특례시의 새로운 미래, 대상공원이 함께합니다. 한 걸음씩 바르게 걷고 꿈을 향해 빠르게 뛰고 그리고 눈부시게 떠오르고 당신의 인생처럼 좋은 입지 좋은 집 초고층 랜드마크 리버파크 장전. 보아라, 부산 건축자재 유통단지 공항 가구단지의 스케일을 찾아라, 당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느껴라, 유럽의 감성을. 건축자재부터 가구 브랜드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가성비 좋은 원스톱 대형 복합 테마 쇼핑몰 김해공항역 부산 건축자재 유통단지 공항 가구단지. 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가정의 달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혼자 살고 계신 부모님 댁에 방문하면 한 번씩 이 냄새 뭐지 하면서 느껴지는 냄새 아마 좀 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이것, 바로 이 노넨알데히드라는 이 물질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40대 이상이 되면 이 냄새가 좀 나게 되는데요. 피부에 유해균이 늘면서 또 우리 피부가 산성화되면서 나는 냄새라고 하는데,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 냄새를 없애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냄새가 좀 강하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근데 왠지 이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이 40대 이상 이런 냄새에 뇌를 다 쳐다보는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아유, 아니에요. 야, 나나. 근데 우리 집사람 옆에 딱 앉으면 당신 왜 이런 냄새 나지? 일한다고. 진짜로? 야, 이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말이죠. 야, 이런 것 때문에 좀 갑자기 우리 아내까지 이렇게 멀리하고 이러면 야, 이 큰일인데. 이거 해결 방법이 없나요? 일단 냄새가 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씻는 거죠. 네. 그렇죠. 씻는다니까 내가 안 씻는 게 아니라. 씻는데 특히나 요 귀 뒤. 여기를 꼼꼼하게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 귀 뒤를? 여기서 냄새가 많이 진짜? 난다 그래요. 일단 이 귀 뒤를 씻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샤워보다는 입욕. 그래야 이 몸에 나오는 냄새들을 한 번에 싹 담궈가지고 쫙 뺄 수 있으니까 네. 입욕을 일주일에 2번 이상 해주면 냄새를 제거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엄마랑 같이 손잡고 목욕탕 갔다가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고 따뜻한 햇살 맞으면서 햇볕으로 소독 한번 하고 네. 이러면은 딱 되는 거니까 옛날 추억도 생각하면서 엄마랑 같이 목욕을 한번 가야겠습니다. 그럼 먹고 사는 돈은 누가 버냐고요? 아빠는 외로워. 야, 말 나온 김에 저도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해가지고 저희 집에 가가지고 좀 이불 빨래도 해드리고 쫙 이제 환기도 좀 해드리면서 청소기도 돌리고 좀 돌돌이도 돌리고 거기다 좀 저희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약주 같은 거 장인들은 좋아하시는 거 쫙 대접하면서 좀 효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또 어버이날인데 어디부터 가실 겁니까? 저도 이제 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는 대로 어머니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다 좋아합니다. 순서는 가위바위보. 네, 공정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가서 청소하는 것도 중요한데 봉투 꼭 챙겨가세요. 근데 고다님 그렇습니까? 진짜 현금이 제일 좋아요? 그렇지, 현금이 제일 좋지. 아무리 청소 다 해주고 목욕탕 같이 가도 아무 소용없어. 야, 봉투 열어야 돼. 아무 소용없어. 외식 메뉴도요, 부모님이랑 할 때 좀 담백한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름진 음식은 또 지방산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 냄새를 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또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또 만든대요. 우리 부모님들 스트레스 안 받으시게 담백한 음식으로 침구류 세탁까지 쫙 챙겨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냄새 난다고 멀리할 게 아니라 우리 김진 씨처럼 가위바위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님한테 가서 돌돌이도 청소기도 막 이러면서 약주 한잔 하는 게 봉투 안 들고 가도 오히려 이렇게 가기만 하고 부모님 마음을 협족하게 하면 오늘 부모님 지갑이 오래 열릴 것 같으니까 진짜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그래 내가 갈까 네가 올래 내가 기다리 꾸야면 되겠노 이야기 한번 해봐라. 아드님 얼른 오세요. 냄새 납니다. 아유 농담이에요, 선생님. 그 누가 먼저 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온 가족이 또 모이는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제 막 일주일 정도 지난 시간인 만큼 이번 달 남은 시간은 소중함도 깨닫고 또 가족들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낼 수 있도록 건강에도 신경을 쓰는 게 좋겠죠. 조금 더 우리가 건강해지는 시간 공개 클리닉 웰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뿌옇게 보인다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노화, 우리의 눈도 예외가 아닌데요.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노년을 괴롭히는 백내장, 부모님의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공개 클리닉 웰이 야심차게 기획한 첫 번째 시리즈 노안 백내장으로부터 부모님의 소중한 눈을 지키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공개 클리닉 웰에서 준비한 가정의 달 특집입니다. 첫 번째 순서가 바로 눈인데요.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이 좀 주의하셔야 하는 질환인 백내장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주치의 모시겠습니다. 안과 전문의 김영준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모님의 눈을 돌리도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김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생기셨어요, 아주. 반갑습니다. 네, 시력도 좋으실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은 그 노안 와가지고 침침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백내장이랑 노안이랑은 다른 거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노안과 노화로 인한 백내장이에요. 이제 노안은 일반적으로 40대가 지나면서부터 수정체 주변을 지지하고 있는 이게 우리 눈이군요. 네. 네. 눈을 보면 수정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수정처럼 투명하기 때문에 수정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돋보기 역할을 합니다. 멀리 볼 때는 얇아지고 네. 가까이 볼 때는 두꺼워져야 돼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40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 수정체를 에 있는 단백질 자체가 조금 변성이 와서 조금 딱딱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놈을 두껍게 만들려고 하면 과도한 힘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근거리 보는 게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변화가 노안이라고 하시면 되고 노안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화로 인한 백내장은 이 수정체 자체에 혼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투과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시력이 떨어지고 뿌옇게 보이는 거를 백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노안은 사실 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백내장은 병인 건가요? 그렇죠. 일단 노안은 4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생기는 현상이고요. 네. 백내장도 빠르면 40대 후반, 50대부터 진행을 하게 되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보통은 노안이 먼저 진행을 하고 백내장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겪게 지금 되죠. 원장님 말씀 들으면 노화이 됐든 백내장이 됐든 뭐 우에 됐든 간에 일단은 나이가 들면 다 생긴다. 일단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65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90% 정도가 백내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만 놓고 보더라도 백내장 자체가 노화로 인한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정확한 병명도 노인성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진행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도 백내장 수술을 한번 하셨거든요. 진짜요? 근데 저희는 몰랐어요. 말씀 안 하시니까. 이게 혹시 집에서 부모님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예전에 잘 보이던 글자가 책을 보면 잘 안 보여요. 네. 조금 오래 보면 눈이 힘들어져요. 머리도 아파집니다. 네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면 옛날에는 작게 보이던 글씨들이 네. 키워야지 잘 보이고 그렇죠. 이게 노안의 시작인데요. 네. 단순히 노안이 있을 때는 돋보기를 끼면 잘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백내장이 진행을 하게 되면 안경이나 돋보기를 끼더라도 시력 교정이 안 됩니다. 계속 침침하게 보이는 거고요. 더 나이가 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시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서 시력 변화를 크게 느낍니다. 예를 들면
밝은 데 나가면 네. 눈이 부셔서 생활이 힘들고 힘들고. 어두운 곳에 가면 어두워서 힘들고. 더 어두워져서 힘들고 너무 불편하겠다. 네, 그런 변화를 느끼시게 되는 거고요. 간혹 색감의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백내장이 좀 더 심해지게 되면 한쪽 눈으로 봤을 때 사물이 두세 개로 겹쳐 보이는 단한 복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쪽 눈으로 봤을 때도 네, 사물이 두 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제 백내장이 좀 빨리 오는 분이라든지 위험 요소가 있는 게 좀 따로 있나요? 백내장의 위험 요소는 일단 첫 번째는 나이가 드는 거고요. 다른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하자면 첫 번째는 전신 질환입니다. 전신 질환 중에서도 특히 당뇨. 당뇨가 있게 되면 백내장 진행 속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흡연을 하시거나 음주를 하시는 분들도 백내장의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도 굉장히 강력한 위험 인자입니다. 그 자외선은 백내장뿐만이 아니라 눈 안에 황반 변성까지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태양빛 아래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특히 젊은 분들 중에서도 백내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그럼 있습니다. 조명 같은 저희처럼 조명을 많이 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위험 요소에 노출된 건가요? 가장 강력한 자외선은 태양으로부터 나와요.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네, 이 정도는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외국인 분들이 네. 선글라스를 그렇게 생활화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도 말이야 밖에 나갈 때 좀 선글라스 좀 끼고 다니려니까 못 끼고 다니겠어. 배우 대배우시니까 너무 배우처럼 너무 멋있게 봐주니까. 맞아요. 나 선글라스 좀 선글라스 끼도 좀 이해 좀 해줬어요. 이해합시다. 네, 근데 오히려 약간 우리가 지금 어중간한 사람들 있으면 뭐 연예인이야 뭐야 약간 이렇게 뭐야? 눈에 뭐 수술했나 봐. 이러면서. 선글라스 맞아. 끼고 다녀야 되겠네. 선생님 정도면 충분히 쓰셔야 됩니다. 그럼요. 네. 아이고. 그리고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네. 의학적으로는 여성분들이 백내장이 조금 더 잘생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근시가 심한 고도 근시 환자분들이 네. 백내장의 위험 요소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전신 질환으로 인해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백내장의 위험 요소가 겠습니다. 왜 우리가 뭐 몸 중에 뭐 열의 9은 눈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이 눈 건강에 대해서는 그런 좀 카더라하는 이야기들도 좀 무섭게 들려오곤 하죠. 그래서 이 백내장에 대한 팩트 체크 또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팩트 체크 시작해 볼게요. 자, 백내장 젊은 사람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왔네요. 하나, 둘, 셋. 젊은 사람은 상관없다. 저는 배우. 자, 사실 나는 젊은 사람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나이가 65세 뭐 이렇게 가면 점점 가면 갈수록 100 중에 90은 이거 90%는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 그렇게 하고 또 내 주위에 요즘에 이제 그 고등학교 단톡방이 있는데요. 그 한 5, 60명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와 우리 아들이 몇 년 전에 이걸 백내장 하더니 내가 앉아 하네 이런 거는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무조건 O야. 오늘 이거 O 안 맞으면 내 다음 주 꼭 나온다. 내가 한번 봐봐라. 네, 맞아도 나오고 안 맞아도 나오고. 다미 씨 혼자 X 하셨어요? 저는 무조건 X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안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험 요소가 뭐 당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햇빛이 강한 데서 뭐 장기간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위험 요소에 다 모든 거를 갖추시게 된다면 그렇게 백내장이 먼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많이 했어. 봤는데요. 선생님 이야기는 좀 들었네. 네. 저는 진실?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바꿀래요? 이건지 지금 계속 제가 네. 좀 그래 쓸 때는 좀 와요. 소신 있게 해보고. 하세요. 소신 있게. 혼란이 와가지고 그래도 간 길로 오르겠습니다. 오케이. 자, 백내장 젊은 사람들 과연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장님, 있다.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정답은 X입니다. 다미 씨 말이 그러면 거의 정답인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백내장이 노인성 질환임에 틀림이 없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젊은 사람에게도 백내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특히 유전 질환이나 염색체 이상 등으로 깐난쟁이 애기들한테도 백내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짜요? 그걸 선천 백내장이라고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시력 발달을 위해서 조기에 2세 미만의 수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원장님이 직접 병원에서 진료를 하신 환자들 중에 진짜 젊은데 백내장이 왔다더라 이런 케이스도 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제가 근무를 할 때 이제 전신 질환으로 인해서 아토피가 있는 친구였거든요. 네.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다 보니까 10대인데도 백내장이 있어서 어머나. 실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고, 친구도. 아이고. 이건 저도 궁금하네요. 라식 수술, 라섹 수술 후에는 백내장 수술을 못 받는다. 저도 정말 라식 수술을 십몇 년째 미루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 둘, 셋. 혼자. 우리 아들, 딸이 네. 한 5년, 20년 전에 받아서 걔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가고 백내장이 왔다 이러면 수술 못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나는 X. 오케이. 맞습니다. 저희 오빠도 얼마 전에 라식 수술을 했는데 네. 그때 뭐 주의사항 제가 옆에서 같이 보호자로 갔기 때문에 들었거든요. 근데 뭐 따로 뭐 나중에 백내장 수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최신 그런 신식 기술을 믿습니다. 지은 씨 바꿀 기회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직접 듣고 왔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데 일단 제 소신은 이게 얇디 얇은 눈을 한 번 정도만 수술할 수 있지 않을까. 두세 번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정답 뭐예요? 내가 지금 김진 씨 말 듣다가 뭐 저걸 보니까 라식은 이렇다고 해서 동그란 수정 있으면 이 앞에 이 안에다가 살짝 잘라가지고 였는데. 그렇지.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요 뒤에 이 렌즈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의학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는 내년에 이 수술, 합격하시겠는데? 방 부위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내년에 꼭 합격해서 돌아오겠습니다. 23억 번 되실 것 같은데. 와. 이렇게 자신 있으시면 항상 틀리시던데. 한번 알아볼게요.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X. 오! 야, 내가 내년에 몇주 여기 동안 뭐 처음 부산에 뭐 의대 23억 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으로 그럼 불러주세요. 라섹한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많죠. 안심하셔도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요. 말씀하신 대로 수술하는 부분이 완전 다릅니다. 이거 모형으로 한 번만 네, 좀 설명을 라식과 해주실까요? 라섹은 여기 각막, 그렇지. 네. 눈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표면을 레이저로 절삭을 해서 그 안에 골절값을 낸다는 거죠. 교정하는 거고요. 백내장은 눈 안쪽에 있는 수정체를 교체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마지막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수년이 지나면 백내장이 다시 재발한다. 오호. 하나,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서이. 나 또 혼자 따로야. 우리는 다 같이 맞을 때가 언제예요 도대체? 야, 우리 3명 방송 때 차. 사실 봐봐요. 다이어트도 하고 나면 요요가 오죠. 그럼요. 암 같은 병들도 막 재발한다고들 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이게 부모님들을 수술하는 거 또는 병원 가는 거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설득하고 괜찮다고 하고 안심해서 데리고 가셔가지고 수술했는데 또 재발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재발은 아니돼요. 재발 안 됩니다. 네. 60 이상에 이렇게 65세 이상 걸리면 그 65세 돼갖고 이제 살 날이 뭐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 얼마 남지도 않은데 그 백내장 수술 또 돈도 내 우리 아들 막 인터넷 날라오는 거 보니까 막 돈이 예산도 온다 이런데 그리 쇠가빠이 수술해갖고 또 한 2, 3년 후에 또 재발하면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이거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재발 안 돼. 에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험 요소를 말씀하셨다시피 건강해야지 이 시력에도 뭐 도움을 주고 당뇨 뭐 이런 환경적인 요소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를 아끼지 않으면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라섹도 다시 시력 저하가 생기는 것처럼 백내장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좀 넘어올래요?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당뇨에 걸렸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좀 궁금한데요.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그렇지. 이게 이 수술이 그냥 하는 수술이 아니니까. 진짜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셨잖아. 그 많은 검사해서 했는데 오늘 검사했는데 내일 내가 부회되면 그게 검사야? 까불고 있어.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잖아. 와, 되게 혼나네. 원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내장 수술에 눈 안에 이제 수정체 혼탁이 생기는 게 백내장이잖아요. 네.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 이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네. 다른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이 생길 수 있는 수정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백내장 자체가 재발하는 게 전혀 불가능하고요. 맞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력이 조금씩 떨어져요. 네.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그 인공 수정체라고 하는 거를 수정체 낭, 원래 수정체가 들어있던 주머니에 살짝 올려놓게 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이 주머니도 살짝 때가 끼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백내장 수술 받은 분들이 마치 처음 백내장 왔을 때처럼 시력이 떨어지고 뿌옇게 보이고 흐리게 보인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하지 백내장이 재발한 건 아닙니다. 네. 다른 아예 층에서 다른 질환. 네. 그게 낑기는 그 거네. 주머니를 좀 다시 한번 닦아줄 그런 방법은 아직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질문한 네. 자기가 놀래. 너무 좋은 질문들 한 것 같다. 네. 어떤 식으로요?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하는 건요. 수술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째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임상적으로 빠르게 봤을 때. 오네요. 네. 빠르게 생기기도 하는데 자, 다른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나 수술할 때 정말 무서웠는데 또 수술방 들어가야 되냐. 김진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하지만 후발성 백내장의 치료는 외래에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진짜요? 네. 동공 키우는 약, 즉 산동약을 넣고 동자만 충분히 커졌다라고 한다면 그 우리 진료실에 가면 현미경이 있잖아요. 네. 거기 턱이랑 이마를 대게 되는데 그렇게 대고 계시면 5분 내로 끝납니다. 그게 닦이는 과정인 네, 거예요? 그게 레이저로 그 지저분해진 훈황을 와. 레이저로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 통과하는 길에 혼탁했던 때가 껴있던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빛이 깨끗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선명한 상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진짜 신기하네요. 와, 감사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명 MC답네요. 자, 백내장에 대한 그런 팩트 거 엑셀 체크 맞았다는 거.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네, 팩트 체크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내장 하면은 우리 같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생각해서 알아보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수술인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 아빠다 보니까 내 수술보다 더 꼼꼼하게 알아보게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백내장 수술은 얼마나 안전한 수술인가요? 백내장 수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수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분들이 수술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결과, 안정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검사 기법이라든지 수술 방법이 점점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검사 받느라 진을 다 뺐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검사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결과값을 토대로 이제 수술 예후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수술도 이제 초음파라든지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술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검사한다고 그 막 진을 뺀다는데 이거 막 며칠씩 검사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네, 하루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하루 정도 검사가 다 눈만 갖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되게 받기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진을 빼긴 빼겠다. 자, 그러면 백내장이 이제 눈이 이제 뿌옇게 이렇게 막 보이고, 뿌옇다. 야, 그 백내장이다. 바로 그냥 병원에 뛰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언제 수술에 가서 하는 게 가장 좋을 때인가요? 환자분들이 많이 하신 질문인데요. 일단 백내장 자체가 노화로 인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무조건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그렇겠죠. 결정해야 될 거는 지금 당장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할 거냐 그거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백내장이 일반적인 경우일 경우에 백내장이 심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진행 속도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수술을 시행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분의 시력이 떨어지고 점점 보이는 게 침침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불편해하는 증상이 백내장 때문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통해 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환자분이 정말 불편해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백내장 수술밖에 없는지를 저희가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백내장이 진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안경 도수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네. 네, 백내장이 심하지 않더라도 안경 도수가 꽤 많이 바뀌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예전보다 덜 보이게 되겠죠. 그분들은 이제 안경을 본인 눈에 맞는 안경을 끼워주면 시력의 1.0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유효한 시력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안경으로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네. 그럼 언제 수술해야 되냐? 되게 어렵잖아요. 네. 환자가 불편해하시는 정도, 이제 주관적인 불편함이 점점점 심해져서 버티기 힘들 때, 그때 의료진과 상의해서 수술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정말 우리 부모님들 자식 걱정시킬까봐 계속 참고 안 가시는 분들 맞아, 많잖아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 또 수술 전날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자꾸 미루다가 시기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무 늦어지면 나중에 아예 수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백내장 수술 시기 적기를 놓쳤을 경우에 네. 백내장이 점점 딱딱해지겠죠. 네. 딱딱해지고 점점 심해지겠죠.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네. 백내장은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에서는 안과 의사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술 적기를 놓쳐서 백내장이 점점 무르익고 흑내장이라고 하죠. 나중에 새까매집니다. 그렇게 되면 실명까지도 갈 수가 아이고야. 있습니다. 그럼 아예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백내장 수술할 때 2, 3mm 정도 작은 절개창을 내서 현미경을 보고 이렇게 깨작깨작 수술을 해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절개창을 크게 내요. 한 1cm 정도? 안과에서 1cm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쵸. 눈이 네. 이만한데. 네. 1cm 정도 열고 수정체 자체를 통째로 끄집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수정체 낭에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크게 열다 보니까, 크게 절개체를 하다 보니까 난시가 많이 생기고 굴절값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염증이 되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시행하지 않는 수술이고요. 백내장이 정말 심해서 아이고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분들이 간혹 계실 때 그때 네.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계셔서 나 그냥 나이 들면 당연히 뿌해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안과를 방문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눈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인 이유는 두 눈으로 봤을 때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함인데 네. 우리 오른팔잡이와 왼팔잡이가 있듯이 오른눈잡이와 왼눈잡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안과 비주시안이 있어요. 그래요? 네. 만약에 비주시안, 주로 쓰지 않는 눈에 심한 백내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주시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눈이 나쁜지를 몰라요. 그러고 있다가 그럴 수가 있구나. 네. 어쩌다가 주시안을 가렸어요. 네.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병원을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백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한 눈씩 가려보는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진짜 시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예, 우리 이제 경상도 아버님들은 꼭 이렇게 병원 가자고 하면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맞아, 대안타. 예, 다 아픈가 나 그 옆집에 그 똑같다. 철수 아빠가 그 나이들 하나씩 뭐 고장 나고 하는 거지 맞아. 남자 그 병원 가면 될 일이가. 똑같아, 우리 아빠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진짜 예, 자식들이 모시고 가서 검진을 꼭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오히려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아셨으니까 걱정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대신 병원으로 좀 가드립니다. 백내장 요렇게 치료를 하더라고요.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네, 이분은 평소에 안경 쓰고 생활하시는 분이신데요. 계속 안경을 벗었다 꼈다 이게 불편하셔가지고 수술 이제 노안 오겠지만 수술 상담을 받으러 오신 첫째, 분입니다. 제일 불편한 거는 이 마스크 쓰면 소리가 막 있게 안경이. 맞아. 여름에 되면 땀이 좀 나잖아요. 정말 그럼 불편해요. 안경이 자꾸 흘러내리니까는 초점도 안 맞아지고 그것도 불편하고. 그 불편한 게 뭐 한두 가지만 말해서지 불편한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검사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앉아주시고요. 네. 검사 전에 몇 가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눈 쪽으로 수술 받으시거나 치료 받으신 적 없으시고요. 옆으로 한 칸 이동을 해주셔서요. 깜빡 일어나셔가지고요. 옆으로 한 칸 이동할게요. 턱이랑 이마 올리시고요.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164 9785. 9785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가
저같이 성질급한 사람은 진짜 검사 못 받겠네 지금. 숨 넘어가겠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정말 많네요, 네, 많아. 앉으시면 됩니다. 검사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검사가 좀 많죠. 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제 눈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지 아버님 눈 상태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 검사를 좀 많이 합니다. 눈 상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테니까 안경 한번 벗어주십시오. 네. 백내장이 제법 있네요, 아버님. 특히 주변부 피질 쪽에 껍질 쪽에 생기는 백내장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업하면서 이제 컴퓨터 갖고 손에 하루에 한 많으면 10시간 온라인 판매를 하고 하니까는 이제 눈이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피곤해지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보다 보면 머리도 아파지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아버님 검사 결과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이 좀 있다 보니까 눈 안에 안저 사진이 조금 뿌옇게 찍혀요. 백내장이 제법 있으신 것 같고요. 아버님 이게 우리 백내장 등급을 나누는 표거든요. 백내장이 진행할수록 노랗게 바뀌는데 아버님은 정도를 봤을 때 6단계 중에 한 3단계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백내장이 진행을 하면서 아버님 시력도 점점 침침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내장의 치료에 대한 거는 수술이고요. 수술로서 백내장을 정복이 가능합니다. 불편함이 지금 상태로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조금 더 버티셔도 되겠지만 결국에는 수술이 현재로서는 답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수술 이후에는 아마 안경 없이 멀리도 가까이도 다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결정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수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정체라고 하는 돋보기가 있습니다. 원래 멀리 볼 때 두께가 얇아지고 가까이 볼 때 두꺼워져야 돼요. 근데 노안과 백내장이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럼 근거리를 볼 때 얘가 두꺼워져야 되는데 두꺼워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과도한 힘이 들어가게 되고 과도한 힘이 들어갈수록 본인 눈의 피로는 조금 더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거리 볼 때 오래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힘이 들어간다거나 금방 피곤해진다거나 그런 변화가 생기시는 거거든요. 자, 요놈이 이제 백내장도 있고 노안도 있고 수술로서 얘를 제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눈 안에 돋보기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눈에 맞는 인공 수정체를 넣어줘야지만 다시 시력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렌즈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준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술 시작하나 봐요. 보는 눈 안에 제가 더 마취약을 좀 긴장되네요. 넣고 시작을 할게요. 아니 환자 입장에서는 그 수술 도구가 눈에 다 보이니까 그쵸. 무섭겠어요. 어머머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인공수정체 넣어주면 수술은 마무리되는데요. 수술 시간은 대략 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 다 보이긴 보이는 거죠? 마취를 해도? 네, 다 보입니다. 네. 만지는 마지막으로 헹궈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마지막으로 묵직하겠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도수가 바뀌어서 처음에 좀 어질어질하실 거고요. 오늘은 절대 눈 눌리지 않도록, 눈에 힘주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수술 잘 끝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반대쪽 하는 네, 건가요? 반대쪽 수술을. 이야, 진짜 빨리 끝나네요. 이 여자분은 또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을까요? 이분은 일주일 전에 백내장 수술 받으셨고요. 일주일차 정기검진차 오신 분이에요. 검사 다 하셔서 밖에 큰 대기실에 앉아 계시면 원장님 진료 보실 거예요. 맞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좀 눈이 뿌여니까 멀리 있는 게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제일 제가 운전을 많이 하니까 운전 중에 신호등 보기가 불편했어요. 그래. 지금 수술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그냥 보이는 게 하기 전보다 훨씬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보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앉으시면 됩니다. 이제 일주일 됐네요. 예. 좀 어떠세요? 처음에 좀 많이 뿌였는데 지금은 많이 제거가 됐고 좋아졌어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를 보니까 지난번보다 시력이 한 칸씩 더 올라갔거든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네, 눈을 실제로 한번 좀 볼게요. 어머니 턱이랑 1.0 이마 이상 나오네요. 네. 각막 붓기 거진 다 빠지셨고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렌즈 위치도 가운데 아주 좋고 관리를 잘 해주셨네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약을 잘 써주신 것 같고요. 예. 이제는 가볍게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세수하고 머리 감고 샤워하셔도 되지만
눈을 직접적으로 눌린다든지 압박이 가해지는 것 그런 것만 좀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수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눈만 직접적으로 압박이 가지 않도록만. 네, 그건 하지 마시고. 점점 좋아질 거예요. 시력 너무 좋은데요.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문제 없으세요? 아직까지 이제 운전하는 거는 빛에 조금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신호등이 잘 보입니다. 지금이 일주일 됐으니까 3주 뒤에 한번 뵙도록 할게요. 그때 검사 몇 가지 좀 하고 뵙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관리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많이 답답하셨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들고요. 왜냐하면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셔도 되게 왕성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스마트폰도 보시고 태블릿 PC도 보시고 되게 보시는데 사실 뿌옇게 보이면 되게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라고 참고 지내시는 것 같아요. 뭐 자녀분들한테 해가 될까 봐, 짐이 될까 봐 그냥 참고 지내시는 것 같은데 되게 안타까워요. 수술 끝나면 항상 손을 잡아드려요. 손 잡아드리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수술 너무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더 고마워하시거든요. 수술 금방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환자분들이랑 저랑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저를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친근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고 불편함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So sweet. 네. 네. 감사해요. 예. 아니 근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게 수정체를 제거하고 난 뒤에 인공 수정체를 넣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뭐 각도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공 수정체가 뭐 종류가 다양한 건가요? 그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나 백내장 걷어냈어. 그렇게만 알고 계신데 백내장을 걷어내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제 카메라를 수리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 렌즈만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몸통이랑 필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상이 안 맺히거든요. 네네네. 분명히 본인도 본인 눈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넣었을 겁니다. 그걸 모르고 계신 거고요. 눈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초점 렌즈고요. 초점이 하나짜리인 거죠. 그리고 다초점 렌즈, 초점이 말 그대로 여러 개가 있는 게 있는데 단초점 렌즈는 일단 한 초점 거리의 모든 빛을 다 모아주기 때문에 시력 개선의 효과가 조금 더 뛰어나고 조금 더 선명한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초점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돋보기를 끼셔야 돼요. 네, 평소에는 잘 보이시지만. 그리고 다초점 렌즈는 뭐 광학적으로 따졌을 때 뭐 굴절성, 회절성, 뭐 확장 초점 심도 뭐 이런 렌즈 등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다초점 렌즈는 3중 초점 렌즈입니다. 초점이 3개인 거예요. 멀리, 가까이, 중간 거리. 멀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내가 있는 거리로부터 한 2, 3m 정도 떨어진 거리, 집에서 TV 보는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거리는 핸드폰이나 책 읽는 거리. 이렇게. 중간 거리는 그 컴퓨터라든지 마트 장 볼 때 이제 가판대에 물건이 올려져 있잖아요. 그런 애매한 거리. 애매한 거리를 중간 거리라고 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노안과 백내장을 겪으시는 40에서 60대 분들이 활동을 아까 영상에도 나왔죠. 왕성하게 활동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초점 렌즈로 일반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계속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노안 백내장 수술, 다초점 인공수정체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단초점으로 처음에 수술을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뭐 생활하니까 좀 불편해 해서 다시 이거 빼고 다초점으로 좀 갈아 끼워 주세요. 이런 경우는 이거 가능한가요?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네. 사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눈 안에 백내장 수술을 하고 인공수정체를 수정체 낭이라고 하는 곳에 넣어두게 되는데 수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생겨버려요. 즉 유착이 생겨버립니다. 그 두 개의 조직이 렌즈와 수정체 낭이 딱 들러붙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 주머니가 찢어진다거나 주머니를 지지하고 있던 지지대가 약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많은 의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권하는 경향은 아닙니다. 물론 뭐 수술한 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으면 그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고요. 그리고 수술을 한 번 더 하는
더 하는 거다 보니까 난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난시가 생기면 상이 선명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수술 끝나고 나면 잘 보이는 겁니까? 근데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얼마나 이렇게 걸립니까? 옛날에 이제 백내장 수술 초창기 때는요. 진짜 일주일간 입원시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저희 선배님 안과 의사님 시절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고요. 한쪽 눈 수술하고 나면 그 눈을 하루 동안 가려놓습니다. 네. 그 다음 날 반대 눈을 수술하겠죠. 바로 그럼 이제 다음 날이요? 네, 바로 다음 날 대부분 바로 다음 날 수술하게 되고요. 그러면 수술하는 날이 이틀이기 때문에 이틀간은 최소 휴식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 안과로 오셔서 염증이 없는지, 각막 붓기가 어떤지, 시력이 어떤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사흘 정도는 휴식기를 가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 4일 뒤부터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출근하셔서 일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만큼 회복이 빠른 수술이고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쪽 수술을 했어요. 네. 그럼 다음 날 이쪽 수술할 때도 이거를 닫아 놓는 건 아니죠? 열어놓고 뺍니다. 이걸 하는 거죠? 네, 열어놓습니다. 이걸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토요일 수술하게 되면 네. 일요일 하루 쉬시고 월요일 날 출근 전에 잠시 오셔서 보시고 출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토요일에도 일하시고 바쁘시네요. 다만 이제 갑자기 시각적으로 도수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지내던 습관과 거리 감각이 달라질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적응 시간이 조금 필요는 합니다. 그거는 있어요. 우리 내가 안경하러 가도 좀 도수 잘 맞는 걸 잘 못 맞는 걸 끼고 한번 걸어보라 하면 어지러울 때도 있거든. 네. 맞아요. 비슷한 거겠네요. 회복이 상당히 빠르네요. 진짜 네, 이거는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그렇지. 부작용도 걱정이 되거든요. 네. 혹시 부작용 이런 것도 있나요? 네. 노안 백내장 수술 이후에 네. 환자분들이 시각적으로 불편해하는 부작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야간 빛번짐입니다. 이제 어두운 곳, 네네네. 동공이 커지는 상황에서 혹은 야간에 운전을 하실 때 동공이 커지게 되면 들어오는 불빛의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네. 그때 불빛이 퍼져 보인다거나 번져 보인다거나 혹은 불 주변에 동심원이 여러 개 보인다고 하세요. 달무리처럼.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느끼는 불편함은 주간에 느끼는 증상인데요. 네. 보이기는 보이는데 뭔가 약간 흐리고 뿌옇고 막이 낀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특히 수술하기 전에 멀리를 잘 보시고 가까이를 잘 못 보셨던 분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거는 대비감도의 저하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초점 렌즈가 초점이 여러 개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각 초점에 아주 명확하게 20대 때처럼 아주 명확한 상을 선명하게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두 가지는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뇌가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다 보면 그런 증상들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야간에 운전할 때는 특히나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수술하신 분들한테 야간에는 바로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게요. 이제 대로변에 나가셔서 먼저 반대편에서 오는 차선의 헤드라이트를 먼저 보시고 이 정도면 난 못하겠다 싶으시면 더 충분한 회복을 거친 이후에 운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난 뒤에 이 시력이 잘 나오게끔 회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뭐 예를 들면은 뭐 눈에 좋은 뭐 당근을 많이 갈아 먹는다든지 뭐 또는 이제 뭐 안압을 높이면 안 된다 그래서 뭐 화를 내지 않고 명상을 좀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열받지 않게. 화내지 않게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좀 있나요? 아무리 백내장 수술이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술은 수술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감염 예방입니다. 그렇죠. 눈은 사실 이중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적혈구도 침범을 못해요. 적혈구도 침범 못하는데 수술한 부분이 우리가 예전처럼 실밥을 꼬매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백내장 수술 이후에도 실밥을 꼬맸지만 요즘은 꼬매질 않아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꼬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을 눌린다거나 비빈다거나 혹은 지저분한 손으로 눈을 만졌을 때 그쪽 부분이 개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세균이 눈 안으로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안내염이라고 해요. 눈 속 감염이라고 해서 안내염이라고 하는데 안내염은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눈 안의 신경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실명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마다 하고 실명? 네, 병원마다 관리 방침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세수, 머리 감기, 금지. 샤워 이런 거는 눈에 직접적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조금 금하라고 하고요. 2주 동안은 보호대를 하고 주무시라고 합니다. 네, 자다가 눈을 비비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은 대중 목욕탕, 사우나 그리고 뭐 수영장, 네네. 격한 운동은 한 달 정도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 시간이 10분이라 되게 간단하네 했는데 또 수술 후 주의사항을 들으니까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네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요. 네. 사람마다 눈이 안정화되는데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한 달 정도를 회복 기간으로 잡거든요. 그때까지는 절대 무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만 눈을 가려놔요. 네. 그거를 다음 날이면 떼드리거든요. 떼드린 이유가 눈이 나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요. 눈에 2시간만 가려놔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불편해지니까 답답하시니까 하루만 가려놓고 떼드리는 거거든요. 네. 하루 만에 나는 수술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참고 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내시라고 떼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를 좀 안 지키는 환자분들이 네, 맞습니다. 많으시군요. 네, 수술 이후에 몇 시간씩, 10시간씩 컴퓨터를 보시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염증이 조금 오래 갑니다. 그럼 회복이 더 더디게 되겠죠. 아니 그러면 이제 눈을 비비는 거는 예, 최대한 하지 말고 네. 백내장을 최대한 좀 뒤로 미루면서 우리 눈을 지키려면 네. 이런 거는 꼭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태양 쳐다보기. 예, 뭐 많이 태양 있어요. 쳐다보기, TV 가까이서 보기, 맞아. 어두운데 독서하기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이렇게 하기. 아니 무조건 매일 해요 저는. 그리고 렌즈 안 빼고 잠들기.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 지금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네. 꼭 초등학교 때 야 태양 누가 오래 보나 하자. 맞아요, 아 맞아요. 무조건 했죠. 하거든요. 아. 네. 자, 참 우리도 이게 노화가 진행된다면 거의 모두에게 또 백내장이 온다고 하니까 그만큼 참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평소 눈 건강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건 좀 지켜라.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 이 모양이 굉장히 크잖아요. 크지만 실제 눈은 2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굉장히 보시다시피 굉장히 정교한 조직이에요. 네. 눈 안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내 눈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가 없고 내 눈만큼 자연스러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킬 수 있을 때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 중에서도 UVA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놈은 조금 파장이 길어요. 길다 보니까 각막 통과해서 수정체 통과해서 눈 안에 황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해주지 않으면 백내장과 황반 변성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선글라스입니다. 저 그래서 어떤 여자 연예인 분인가 배우분이 늘 낮이든 밤이든 선글라스를 착용하신다고. 네. 그래야 눈이 이렇게 맑고 예쁘게 유지가 된다고 색깔도 그런 인터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선글라스 끼시는 게 가장 쉬운 예방법이긴 한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색이 진하면 자외선 차단을 더 잘할 것이다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글라스의 색이 진하고 연하고는 사실 가시광선의 영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색깔이 굉장히 진한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자외선 차단율을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런 렌즈를 오랫동안 끼고 지낸다. 선글라스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빛을 차단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눈의 동공은 커져 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자외선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죠. 넓어지는데 자외선 차단율이 낮다라고 하면 더 많은 자외선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격이 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율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좀 비싼 거 사면 돼요. 예, 어디 동남아 여행 가서 5,000원짜리 사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네. 또 혹시 뭐 그렇던 영양제 같은 뭐 루테인이라는 뭐 이런 것도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이런 영양제가 네. 있으면 이런 걸 뭐 한다 뭐 이런 것도 눈에는 큰 도움이 됩니까? 일단 의학적으로 영양제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증명된 건 없어요. 하지만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여러 항산화제를 복용을 했을 때 백내장을 조금 지연시킨다라고 네. 하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특히 루테인과 지아잔틴, 뭐 아스타잔틴 같은 네.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 이런 것들은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조금 감소시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노안과 백내장, 황반 변성까지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루테인 많이 먹으면 간에는 또 안 좋다. 뭐 아, 그런 폐에는 안 얘기가 좋다. 있어요?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아레즈2라고 해서 네. 그 황반 변성 관련 연구를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황반 변성이 있는 분들한테 흡연력이 있는 분들한테 네. 이런 약을 드시니까 폐암의 위험성이 더 증가하더라라고 해서 흡연 여부를 꼭 확인할 이후에 저희가 영양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눈 더 크게 뜨고 잘 보셔야 합니다.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이 준비한 퀴즈 준비돼 있거든요. 저희 퀴즈 맞추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카카오톡 채널 공개 클리닉 웰 치고 검색해서 채팅방 들어오셔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제 주시죠.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인데요. 어떤 질환일까요? 김진 씨? 자, 1번 백내장이고요. 2번 안구건조증, 3번 눈 다래끼. 에이, 질문 그렇게 힌트를 그려주면 안 돼. 그러면요? 1번 백내장, 어허? 2번 안구건조증, 3번 눈대래끼 이래야 돼. 아, 힌트 제대로인데요? 100만 번 해봐야 소용없어. 100만 번. 100만 송이 네. 장미라고 들어봤어? 네. 1번 백내장, 2번 안구건조증, 3번 눈 가리개 이래야 돼. 요즘에 KNN에서 선물이 그렇게 많이 나간다 그러던데 위에다 국간에서 많이 나가는 때문에요. 스파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분 덕분입니다. 두 눈 크게 뜨고 장학 잘 보시고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개 클리닉 웰이 가정의 달 특집으로 준비한 첫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 잘 알아봤는데요. 가정의 달이니만큼 가족이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가족의 건강은 괜찮은지 조금 더 신경 쓰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네요. 공개 클리닉 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원조 제기동 큰손에서 약초 가공식품을 드립니다.